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날이 어제 오늘 아주 상쾌한 너무 좋은 늦가을의 햇볕이죠. 네, 초겨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햇볕이 아주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감기로 너무 고생을 해서 아직도 목이 부어서 잘 낫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번 감기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인 줄 알고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또 아니더라고요. 독감, 코로나, 일반 감기가 막 섞여 있는 요즘 내과 가면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학생들, 어린아이, 어른, 노인들, 네, 아주 난리가 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감기 아주 독하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악재가 서서히 거치는 중이다. 모든 악재가 서서히 거치는 중이다. 악재가 다 쏟아졌죠. 셧다운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물 건너 가구, 관세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 거기에 고밸류에이션, 헤지펀드들의 매도 이런 것들이 공매도 전략 연말에 가까울수록 수익 챙기기 위한 펀드 매니저들의 매도 물량 쏟아지는 것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됐는데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단기에 뭐라 그럴까요? 조정이 빠르게 반영되는 과거와 좀 다른 형태이죠. 그래서 모든 악재가 서서히 반영이 되고 거치는 중이다. 이 주말에 이제 저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다음 주부터는 뭔가 살짝 햇빛을 국내 주식 시장에도 비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금리가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일단 12월 초에 미국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이미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 한국에서도 한은 총재가 살짝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네,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피벗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한은 총재의 가벼운 입이 시장의 악재로 반영하면서 금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다. 이제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실적은 오히려 올라가도 매도, 내려가도 매도, 매도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19일 날, 18일 날, 특히 17, 18 다음 주 올화의 주식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 큰 흐름에 묻혀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반등해서 올라오면 실적이 좋든 나쁘든 올라갈 거고 만약에 실적이 시장 방향성이 올화가 나빠서 19일 날 발표가 별로라면은 같이 좋아도 하락할 가능성 이런 것들로 해서 저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상당히 중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금요일 날 좀 많이 터지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 코스닥이 코스피가 나와 보이고 지금 살만한 것은 바이오밖에 없는데 금리가 만약에 인하하지 않고 금리가 멈추거나 동결이 되고 한국도 금리가 오른다면 바이오를 또 다시 봐야 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일단 ABL의 대형 예로가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 뭔가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가치가 받는데 펩트론, ABL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여러 가지 퍼스트 티어들이 이제 가격을 내서 D&D 파마테 이제는 거기에 매력을 갖기보다는 그 밑에 세컨 티어 1조에서 7천억 사이에서 이제 3조에서 5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컨 티어 바이오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에 돈을 놓고 1년을 기다리자. 이게 이제 연말에 해야 될 저희가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강력한 전략이죠. 또한 SK 하이닉스는 60만 원 깨지면 매수 영역, 삼성전자도 9만 원이 깨지면 매수 영역. 나머지는 좀 건들지 말자. 로봇,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12월 중하순부터 사자. 지금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체크해야 될 것이 많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날 다우는 마이너스 0.65, 나스닥 0.13, S&P 500 0.05,
그나마 나스닥이 살짝 플러스해서 S&P도 그렇고 더 빠지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공포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서서히 금요일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이 위안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이 다 시장에 선반영돼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달러 지수는 99.2 살짝 강세죠. 근데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614, 2.5bp 상승, 10년짜리 4.148, 3.7bp 상승. 금리가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금리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죠. 네,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좋을 일은 아니다.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실행력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하락을 했던 엔비디아는 1.77% 상승 190달러, 테슬라도 0.59, 400달러를 지키는 모습. 테슬라는 400달러가 깨지면 사야 되는데 떨어지는 칼날이라면 저는 380달러 정도에서 사는 게 맞겠다. 기다려라. 380달러. 테슬라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건 알파벳에 대한 워렌 버핏의 매수 전략인데 알파벳은 금요일날 276.98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매수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좀 알아봅시다. 벅스 웨세이가 알파벳 주식을 큰 폭으로 샀다. 3분기 말 기준으로 43억 달러, 약 6조 3천억 규모의 알파벳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미국 SEC에 보고를 했죠. 네, 10번째로 큰 비중이다. 왜 샀을까? 이제 버핏이 떠나고 콤스라든지 테드 웰슐러 이런 약간 그런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벅스 회사의 리더가 되면서 거의 건들지 않았던 AI 확대에 대한 수요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올해는 알파벳 중간 인공지능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급등했으며 벅스 회사의 알파벳이 보유한 AI 기술력과 클라우드 서비스 GCP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이다. 알파벳은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와 유튜브 클라우드 등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버핏의 가치 투자 원칙인 해저, 그렇죠. 해자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죠. 네. 테드 콤스하고 테드 웨슐리가 이런 젊은 버핏보다는 더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 종목을 애플에 좀 실망하고 애플을 다 팔고 IT를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저는 알파벳을 선정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알파벳이 약 3.7조 달러,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가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400달러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새롭게 뭔가 하나를 쿠킹하고 싶다면, 네, 연말에 쿠킹하고 싶다고 내년을 대비한다면 저는 알파벳을 좀 강력히 추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말에 제 결론을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알파벳 한번 쿠킹해 봅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금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금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강세장에서 둔탁한 폭락은 문제가 없는 건가? 네. 강세장에서 나타난 둔탁한 폭락이었죠.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강세장에서는 위아래 3% 내의 등락, 심지어 5%, 10%짜리도 자주 나타났다는 거죠. 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이다. 네. 그렇죠. 다만 이번 강세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유동성인 만큼 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향후에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주 시장을 보는 첫 번째 큰 뷰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약세 폭락장이 자연스러운 건가? 여러 가지 악유는 있을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재 강세장을 촉발한 이유가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강세장에서 한두 번씩 가끔씩 나타나는 의례적인 둔탁한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유동성은 현재 문제가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는 유동성은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해제에 따라 그동안 이연되었던 연방 지출이 재개되면서 단기자금 시장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하, 돈을 주지 못했던 약 540억 달러를 다시 풀 수밖에 없죠. 따라서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재정자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단기 시장에 좀 공급될 가능성이 또 높죠. 또 미국 재무의 TGA 잔고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시중 유동성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네, 단기 시장이 좀 경색이 됐는데 자금이 풀릴 것이다. 또한 3분기 성장 호조 이후 주춤했던 미국 경기 사이클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6주 셧다운 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은 약 1.5%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것이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1분기 GDP 성장률은 2.2%로 추가 상승할 거로 본다. 전기비 대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다행히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됐다는 거다. 그렇죠.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까지 만약 셧다운이 이어졌다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러한 것들이 풀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역설적으로 보면 지연됐던 재정 지출이 일시에 풀리면서 추수감사절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연말 소비 시즌에도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6주 셧다운했는데 약 540억 달러가 돈이 안 풀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묶여 있는데 이 돈이 풀릴 것이다. 26년 1분기 GDP 2.2까지 올라갈 것이다. 1.5% 4분기는 까지고 1분기는 2.2까지 다시 반등할 가능성.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급증했던 스탠딩 레포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둔화됐다. 이 스탠딩 레포란다는 건 뭐냐? 스탠딩 레포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상설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제도가 미국에서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RP 거래를 언제든지 정해진 금리로 해주는 창구를 상시에 열어놨다는 거죠. 이 제도를 스탠딩 레포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포를 풀어주면서 돈을 풀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셧다운 리스크 해소로 TGA에 잠겨져 있던 자금이 시중으로 유입되면서 단기자금 시장 경색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자, 세 번째, 금리라는 물 건너간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50대 50까지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 의존적으로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이 파웰의 뭐랄까요, 아우라에서 이 집권화에서는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12월은 상당히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탠딩할 가능성, 스테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 박살이 났는데, 지금 계속 AI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죠. 채권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들의 수익성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처하겠죠.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는데, 인하할 때 인하하지 않고 스탠딩하는 것도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거죠. 따라서 금리를 스탠딩하고 내리지 않더라도 코멘트에서 다음 분기에는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주식은 반등할 가능성. 따라서 제가 12월 중순 이후에 주식을 줍줍하자는 것은 이 금리 인하 정책을 지켜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본 이후에 우리가 줍줍을 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립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다 이런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차라리 코멘트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코멘트는 나쁠 것 같지 않다. 금리 인하 확률이 50%까지 내려와 있죠. 70% 근처에 있다가 내년 말까지 올해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2번 더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3번을 할 가능성,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시장은 일단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충분히 가격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건 고밸류에이션이죠. 네, 고밸류에이션. 추가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좀씩 꺾였죠. 미국도 꺾이고 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꺾이죠. 끝자리가 살짝 꺾이는 모습. 따라서 고밸류에이션의 논쟁에서 살짝 비켜는 나지만 그렇다고 저나 중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고밸류에이션인데 살짝 꺾였다. 팔란티어도 570배, 테슬라 한 80배, 오라클 40배, 아마존 30배, 예상 26년 기준 수익 기준 퍼인데 아직까지도 몇몇 기업들은 고평가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인 자체가 많이 하락해서 주식을 매력으로 끌어들일 단계는 아니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뉴트럴하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뉴트럴하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퍼가 8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12에서 15배 정도. 이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60만 원이 깨지면 사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 주 19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20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월요일, 화요일 시장 분위기에 달렸다.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잘 나오면 더 올라가고 하락하면은 뭐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미국 장이 무너져서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때는 모두 하락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이다. 무엇 하든지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 끌고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AMD가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어필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죠. 결국 엔비디아가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떤 내용일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리사스 CEO가 주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시장이 너무 많은 나온 이야기니까 저는 AMD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은 아직도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매출은 540억에서 546억 달러. 지난 분기가 467억 4,300만 달러니까 전년 동기비 성장률은 50에서 55%. 와, 대단합니다. 주당 EPS도 지난 분기가 1.05달러, 이번은 1.2에서 1.23달러. 이것도 52%의 상승.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지난 분기에 411억 달러인데 485에서 491억 달러. 약 18% QOQ, YOY로 52% 상승. 매출 총이익도 지난 분기에 72.7이었는데 지금 73.5에서 73.6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 박살이 나는데 540억에서 546억, 주당 수익이 1.2에서 1.23, 데이터 센터 매출액 485에서 491, 매출 총이익 73.5에서 73.64.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잘라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3분기 매출액 및 매출 총이익이 55%까지 예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매출 총이익의 퍼센트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중시를 하지 않는데 매출 총이익이 73.5, 73.6, 네네, 73에 73.6. 그다음 매출액이 50% 이상 성장 YY로 이것을 중시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나가나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초 이후에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이 연초 이후에 9.1조를 팔아버렸어요. 네. 최근에 뭐 엄청 많이 팔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7.9조를 코스피에서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동안 먹었던 거에 대한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시 자금 동향을 봐도 예탁금은 82조까지 빠졌습니다. 신용잔고는 빠지지 않고 25.7조. 예탁금이 주식이 빠지니까 예탁금이 빠지는 모습. 이 예탁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현금으로 남겨놓지는 않았다. 현금을 줄이면서 빠지니까 줍줍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의 훈풍은 지속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동안 소외됐던 AI, 로봇, 바이오, 2차 전지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좀 코스닥에 있던 종목인데 일단 키맞추기다. 그렇죠? 네. 수익성 개선이 되고 미래 먹거리로 새롭게 등장한다. ESS라든지 또 임금 상승 대비해서 로봇을 상용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나 수혜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오는 애로 가능성, 추가 애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 코스피에 이제 질려있던 사람들이 코스닥에 가서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이니셔티브를 지면서 코스닥으로 몰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개인적으로 11월 말까지는 충분히 더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바이오주 상승이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반도체하고, 그렇죠? 네,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시소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둘 중에서 하나가 기울어지면 하나가 올라가고, 또 하나가 기울어지면 또 반도체가 올라가면 바이오는 내려가는 시소게임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바이오 가격이 봐야 되는데, 계속 반도체가 좀 찌글찌글하다 그러면 바이오가 더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19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가격이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다시 매력적이라면 바이오는 다시 찌그러질 가능성, 이런 시속 게임의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최근에 금리와 환율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47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500원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한번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세도 안정을 찾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악재들도 다 지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다시 1450원대로 내려올 가능성, 그렇죠? 수출도, 향후 수출이 문제의 핵심인데, 수출도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를 찾는다면, 원화는 강세로 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연말 추가 약세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그래서 12월 중하순 이후에 줍줍을 하자. 이게 제 생각이죠. 기간 조정은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우리가 올 9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에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두 달 올랐으면 최소한 두 달은 또 쉬어주는 게 또 답이죠. 네, 최소 올라간 만큼 쉬었다 다시 올라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연말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쉬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나타났죠. 네. 한은 총재가 한마디 했죠. 에이신가 인터뷰에서 피벗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피벗이라는데, 금리 인하의 폭가 시점 혹은 정책 반향의 변경이 있을지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 아하, 데이터 디펜던스는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인데, 의미를 뒤집어 보면 금리를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부동산 가격을 잡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이건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은 쥐약이죠.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쥐약입니다.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살짝 강세인데 원화 약세가 폭이 크다. 네, 괴리가 크죠. 다른 나라 통향을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약세인데, 우리나라와 대만만 약세이고 태국, 중국, 뭐 브라질 다 강세인데, 우리하고 대만, 인도 이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올랐던 것,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파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특히 많이 팔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국고채 3년짜리가 거의 3%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국고채 3년짜리가 거의 3% 근처에 오면서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국채 3년짜리 3%인데, 한은 총재의 성급한 입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진화에 나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금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저는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서서히 줍줍을 해야 된다. 근데 다 줍줍은 안 된다는 거죠. 다 줍줍은 안 된다.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줍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다시 유동성을 재개했죠.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이번에 중중간 선거 전에 한 번 더 미리 프라이머리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위기를 느꼈다는 것은 곧 주식시장의 기회다. 주식시장을 박살내고 내년 중간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더욱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 그렇죠? 네. 또 다양한 주가 살리기 정책, 단기자금 공급, AI 산업 활성화,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 규제 해제 혜택, 이런 것들로 주식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 이건 시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거다. 또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을 확전도 할 수 없죠.
또 인플레이션 안정을 해서 생필품 수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세 인하를 해줄 가능성. 또한 제가 보는 세 번째는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다. 현재 주식시장엔 모든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선반영 비중이 상승 중에 있다. 추가로 나올 악재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가 반등의 요인이다. 따라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미국보다는 한국 시장이 훨씬 좋아 보이죠? 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관심 종목은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네, 다 아는 종목들인데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제 카페에 들어와서 관심 종목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더 포스트 티어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제는 ABL 바이오, D&D 파마텍 같은 퍼스트 티어보다는 그 다음 그룹, 그 다음을 먹여 살릴 세컨 티어 그룹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올려놨죠. SK 하이닉도 50만원대로 오거나 삼성전자도 9만원대에 오면 강력한 재매수 영역이다. 기타 로봇, 2차전지, 전력기기, 조선 방산 등은 12월 중하순부터 줍줍해라. 지금은 좀 쉬자. 한 달은 좀 쉬자. 좀 지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될 종목과 기다렸다 매수해야 할 종목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오시던데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최근에 우리가 찍었던 바이오 종목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를 믿고 카페에 좀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좀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네,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은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 주소 치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